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이본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내부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영상에서는 뭐 같은 사실은 이제 사업지긴 한데 좀 내용이 좀 변경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도림동 장미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1월 10일 날 이제 주택수 관련하여 이제 세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개정안 포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도림동 장미마을에 대한 입지와 그 다음에 호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입지라고 하면은 교통, 제일 중요한 교통이 이제 껴있고, 거기다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앞으로 그 호재에 대한 이제 금융 업무지구,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교통으로는 이 도림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내용은 신안산선 개통, 이번 연도 말에서 내년 초에 개통되는 신안산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도림 사거리역,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림 사거리역이 이 지역 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세권 좀 개발이라고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이제 프리미엄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다가 이미 도림동 같은 경우는 1호선인 신도림역과 그다음 영등포역이 이제 도보로 10분 내에 이제 껴 있고요. 거기다가 2호선 신도림역 또 추가로 되어 있고 7호선으로는 신풍역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 호재로는 굉장히 많이 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만 보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 사항들로 인해서 이 도림 사거리역에 대한 프리미엄가 형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찾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림동이 또 좋은 거는 영등포구잖아요. 영등포구 도림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등포에는 백화점이 3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등포역에 껴있는 롯데백화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타임스퀘어인 신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가 있는 신도림역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업들로부터도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굉장히 프리미엄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모든 이제 부동산을 보신다고 했을 때 교통도 교통이겠지만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들은 프리미엄가가 형성이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들어가 있는 곳 중에 안 된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프리미엄가가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금융 업무 지구인데요. 이 영등포는요, 기존에 아무래도 이렇게 뭐 교통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기업이 들어와야 되죠. 그만큼 수요가 껴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의 수요도 굉장히 짱짱하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수혜를 좀 받다 보니까 앞으로의 금융 업무 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의도에 이제 저희가 도림사거리 이쪽이라고 하면은 영등포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여의도의 수혜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층까지 프리미엄 형성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입지 소개랑 호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따른 이제 교통이나 뭐 백화점, 금융 업무지구 같은 이런 호재거리들이 또 추가로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림동 장미마을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가 형성이 아무래도 많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이제 영상에서는요, 진행 방식,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에 이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주거환경관리 구역으로 기존에 이제 한번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 자체가 한 7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빠르게 이제 좀 재개발을 원하시는 이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입증되어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 인근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도 이 내용 때문에 많이 찾아보는 동네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소액으로 좀 유일하게 좀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림동 장미마을이 신속 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사업설명회가 이제
진행된 게 한 두세 달 정도 됐어요. 사업 설명회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동의율이 벌써 3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동의율 자체도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이미 거두신 분들에 한해서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여기에 이제 신축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의 동의서가 합쳐지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OS 요원들이 풀러지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지역은 좀 최대한 빠르게 이번 연도 말이면은 좀 추진이 어느 정도 내용이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리미엄 형성들이 여기 이 진행 방식 속에서도 또 한 번 좀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도림동 장미마을은 지금 현재로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빠르게 획득하지 않으시면은 앞으로의 여기 금액들은 나머지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처럼 굉장히 높은 금액대로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에 대한 이제 주변 시세 및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올라섰을 때 그때 이제 시세 차익은 좀 어떻게 되는지, 조합원 분양가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변 시세라고 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신축이 아예 없어요. 신축 단지가 아예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 지역들이 그 옆에 있는 동네들보다는 금액대가 좀 다르다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역에 제가 자료를 좀 같이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평균 시세가 5년 어쨌든 전에는 없으니까, 신축이 없으니까 다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영등포구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11억에서 13억 정도 평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저평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림동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향후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뭐 최소 못해도 5, 6년은 기본으로 가져가실 텐데, 그러면은 아파트 갭 차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파트로서는 어쨌든 신축은 없는데 거기다가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최소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뭐 한 18억에서 20억 정도는 바라본다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로도 그 10년 된 아파트들이 뭐 11억, 13억 정도 됐는데 앞으로 여의도의 그런 이제 수혜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 전체적인 개발, 영등포가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도 최소 못해도 한 18억에서 한 20억은 훌쩍 넘는 수준으로 좀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저평가됐을 때 남겨서 내가 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도림동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가장 중요하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주택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1월 10일 이제 개정안이 바뀌면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기존에 원래 재개발을 한참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오프닝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발표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역세권 재개발도 그렇고 신통도 그렇고 뭐 모아타운 내용들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대놓고 또 나왔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1월 10일에 나온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신축 빌라를 하면 세금 산정할 때 주택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신축을 빌라를 사면은 그러니까 소액으로 된 주택을 산다고 했었을 때 세금, 쉽게 말하면 취득세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정부가 지금 대놓고 이 주택수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소형주택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개발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겠다, 이거를 대놓고 또 한 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앞으로 2년 동안 준공되는 소형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세, 양도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었을 때도 그냥 1가구로 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랬었을 때 대상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에서 6억 원 그리고 지방으로는 3억 원, 이렇게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에 한해서만 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림동 장미마을은요, 지금 현재 지도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지만 이 지역으로는 매물이 없어요. 구옥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매물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자, 신축을 보실 건데 신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망설여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들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 제외가 된다고 하니 최근 들어 이제 문의가 많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신축에 대해서 좀 갈팡질팡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오히려 신축을 사면 이런 세금 혜택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찾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한번 묶였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미 이 지역의 개발 내용들은 이 거주하시는 분들, 소유자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매물들을 매도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 물건도 최대한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주택수 관련된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 보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부동마블 뭐 임장이라든지 아니면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림동 장미마을에 대한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는데요. 기존에 아무래도 뭐 다주택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시면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매물들을 이번 기회에, 이번 타이밍에 꼭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에 번호로 이제 뭐 문의라든지 아니면 임장 요청을 하시면은 언제나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들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마블의 이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